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뒤흔들 핵폭탄 터졌다. 중개소마다 무더기 계약 취소. 해외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긍정적 소식과 함께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금융 불안이 금융위기로 터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집값이 오르는 지역은 매도자들이, 집값이 내리는 지역은 매수자들이 각각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돈의 부동산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지금 집값 뒤흔들 핵폭탄이 터졌고 중개소마다 무더기 계약 취소. 자, 매수자도 취소하고 매도자가 취소하고 정말 진풍경이네요. 자, 아무튼 지금의 혼돈의 부동산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제 언제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다 궁금하죠, 이거. 자,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집값이 보통 올라갈 때 한 5년 뜁니다. 많이 뛰면 8년까지도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안 잡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은 버리세요. 그리고 주로 강남부터 서울 좀 상급지 이런 데는 먼저 뛰어요. 하지만 경기도 대부분 지역하고 지방은 바로 뛰지도 않아요. 예전에 뛰는 듯 하다가 그냥 10년 동안 안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뛴다고 해서 무작정 아무거나 꽉 잡으면 물린단 말이에요. 자, 보실래요? 먼저 가장 빠른 게 2023년 이제 6월, 당장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만약 잡으면 어떻냐? 장점은 여름에 상승, 아마 여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하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플러스 전환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 이 상승의 초입이고, 대신에 단점, 만약에 이제 여름에 올라가게 되면 벌겠죠. 좀 얼마나 올라갈지는 가봐야겠지만, 근데 혹시라도 겨울에 추락하게 되면 오히려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023년 9월 대략 여름이 지나고 이제 찬바람이 불 때쯤, 장점, 여름 상황이 지금 과도기거든요. 다른 나라 상황과 경제 상황을 보면서 관망하다가 매입, 관망하면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역시 겨울에 추가 하락해버리면 손해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이 빨간 박스예요.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것은 24년이었습니다. 초부터. 자, 24년 1월 달부터 매수할 경우 장점. 자, 올라가면 이 앞에서 뛰어봤자 소폭 올라갈 것 같고, 여름에 폭등할 것 같진 않아요. 경기가 워낙 나빠서. 그리고 혹시라도 겨울에 떨어지면 대폭락.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고 많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한번 기다려 볼 필요도 있겠죠. 물론 무조건 1월 달에 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관망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아직 남았으니까. 그리고 2024년 6월 달부터 뛸 수도 있습니다. 장점, 소폭 상승하고 올라가봤자 앞에서 떨어지면 이때 대폭 나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죠.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앞에서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집값이 한 5년 뛴다고 생각을 하면 뭐 1년도 안 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죠. 자, 2025년 1월부터 장점은 추가 하락할 경우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뛰어왔다. 그러면 그만큼 손해보겠죠. 그 다음에 2025년 6월 거의 빅데이터 전문가들, 사이클 전문가들은 이때를 선호해요. 25년을. 장점, 추가 하락 이익. 단점, 상승 시세 손실. 그렇죠. 앞에서 뛰어버렸으니까 이때 잡으면 손해보겠죠. 물론 엄청난 손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집값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6, 7, 8 이렇게 뛸 수도 있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 흐름을 나몰라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관심 가져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빠진 것들은 지금 매수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상황 보다가 올 겨울이 매수 타이밍인데 전후로 판단하면 어떨까? 자, 이제 이거 보세요. 경제 상황의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돼요. 불안이라는 말, 침체라는 말, 위기라는 말,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경제 불안하고 경제 침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게 문제예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막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살렸다. 살리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렇죠? 살렸으니까. 자, 그런데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 경미한 문제로 살아났으면 경제 불안이나 경제 침체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잠깐 그런 일이 생겼다. 근데 위기는 달라요. 완전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즉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경제 불안과 경제 위기 가지고 경제 침체 가지고 불안하고 침체 가지고 주가가 폭락한다든가 부동산이 폭락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적어요. 소폭 하락하겠죠. 그런데 경제 위기는 다릅니다. 1년이 폭락할지 3년이 폭락할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말라고요. 지금은 경제 위기 이거 터졌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은. 자 이거 보세요. 경제 불안, 국가 불안, 민간 불안, 금융 불안, 국가 불안, 코로나 이후에 미국 포함해서 지금 미국도 금융위기 터진다는 말 아주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불안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자 민간 불안. 우리나라만에 해당된 게 아니에요. 가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정부 부채들이 다들 급증해가지고 어딘가는 사단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불안, 은행을 말하는 은행권, 은행 부실, 파산 또는 뱅크런 사태 이런 것들. 자 여기 보시면 4번이 중요해요. 경제 불안만으로 주가, 부동산은 폭락하는 게 아니라 소폭 하락의 영향을 받겠죠. 이거 가지고 막 집값 폭락한다라고 예측하지 말라고요. 다만 위기로 확산됐을 경우는 확 달라지죠. 경제 침체, 단기 경제 침체, 중기 경제 침체, 장기 경제 침체. 자, 보통 1년, 2년, 3년 이렇게 따집니다. 1년 이내로 일시적 침체되는 것은요, 집값 하락에 큰 영향을 안 줘요. 자, 2년 이내는 보통 평상시 침체인데 이것은 집값이나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지만 장기 침체는 달라요. 자, 3년 이상, 예전처럼 막 7, 8년 경기가 안 좋아 버리니까 집값이 10년 동안 안 뛴 적도 있었는데 장기 침체. 주로 장기 침체는 경제 위기가 터진 다음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은 터진 게 아니잖아요. 자, 장기 침체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침체는 주가 부동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폭 하락이다. 자, 근데 경제 위기는 다릅니다. 주요 국가 경제 위기, 미국, 중국, 유럽 중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가 터졌다. 우리나라 같이 터져요. 이제 주가 폭락, 반토막, 집값 반토막. 자, 기업 금융 경제 위기.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 또는 금융권, 은행들이 부도가 나버렸다. 계속 막을 수도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자,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에서 그냥 경제 위기. 그러면 IMF 때처럼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지겠죠. 경제 위기는 주가, 부동산 대폭락 사태를 가져온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경제 위기만이 확실하게 집값, 주가를 폭락시킨다. 나머지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소폭 하락 정도에 그친다. 세계 집값 반등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자, 그런데 세계 집값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미, 영, 호주 집값 반등 세계적 하락기 끝났다. 벌써 조선일보는 설레발을 치는데 저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 한두 달 뛴 것 같고 올라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지. 미국 보세요. 자, 여기 보니 S&P 케이스 실러지수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0.3% 플러스가 됐어요. 7개월간 하락하다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이건 아마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하고 또 미국이 주택이 부족해요. 이런 것들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달도 올라갈지를 좀 지켜봐야겠죠. 캐나다. 자, 캐나다는 폭락했던 곳이죠. 원래 4월 달만 무려 4%가 아주 급등했어요. 10개월 만에 그것도 올라간 건데 15% 폭락 후에 큰 폭으로 올랐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 나라들이. 호주 코어로직 4월달 코어로직 지수라고 있어요. 0.5% 올랐고 2달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니는 무려 1.3% 플러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영국 볼까요? 4월달 1.3% 올라가가지고 다들 깜짝 놀라게 했죠. 8개월 만에 집값이 뛴 거예요. 자, 대출 부담 감소되고 독일이란 나라도 2달 연속 상승. 그러고 보니까 집값이 계속 폭락하다가 주가가 반등하면서 집값이 따라가는 중이죠. 이게 진짜 집값이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예전처럼 옛날에도 그랬어요. 다른 나라들도 반등하는 척 하다가 또 2차 폭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상승이냐는 좀 봐야겠어요. 분명한 건 우리나라도 이 나라처럼 같이 가고 있죠. 아직 플러스로 전환이 안 됐을 뿐이지. 중국 보세요. 자, 3월달 0.4% 올랐습니다. 그래서 2달 연속 중국이 올랐어요.
무려 1년 이상 폭락하다가 부동산 침체에 벗어나 중국은 회복기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이 이렇게 상승하니까 우리나라도 뛴다? 지켜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돈 버는 방법 4가지. 자, 여러분들 평생 노동만 하지 마세요. 평생 노동만 하지 마시라고. 노동이라는 게 뭐 힘써서 몸으로만 하는 게 노동이 아니라 근로자들, 그 다음에 사무직들 다 노동이고. 여기 보세요. 돈 버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급여가 있고, 사업자, 전문직, 연예인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상공인들 말해요. 전문직, 뭐 변호사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연예인,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도 별 볼 일 없어요. 자, 진짜 돈 많이 벌려면 기업가가 되고요. 또는 투자자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대신에. 자, 단계는 이렇게 4단계가 있어요. 자, 김승호 회장의 사장학 개론에 나온 말인데, 자, 상당히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입니다. 급여.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정지돼 버리죠. 노동을 한다는 거죠. 육체적, 정신적. 자, 급여는 자산 부족, 자산 증식, 이걸 원하는 사람. 내가 돈이 너무 적다, 자산 증식을 또 원한다 그러면 여기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일반 뭐 구멍가게를 차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투자, 부동산이든 항상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이건 안 해버리면 평생 가난해집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모순이거든요. 그리고 또 돈이 있어도 자산을 더 불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업가가 자신 없다면 뭐 기업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투자자가 되셔야 돼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평생 가난하거나 자본을 불릴 확률이 적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 생각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그딴 것은 하지 마세요. 인생 망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전문직, 연예인. 이거 상당히 돈, 물론 급여자들보다 많이 벌죠. 하지만 이 사람들도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만 가갖고는. 노동 월급이나 아주 세면 몰라도 자신의 시간을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정지돼요. 역시 노동을 하는 겁니다. 육체, 정신. 자산이 부족하거나 자산 증식의 어떤 본인이 목표가 따라오지를 못한다면 역시 기업이나 투자로 점프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기업 가보실래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이제 거느리는 거죠. 일하지 않아도, 자, 본인은 쉬고 있어도 생각이라든가 아이디어만 잘 짜고 직원들이 딱 일을 잘해주면 본인은 큰 돈을 벌죠. 자, 급여, 사업자, 전문직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기업가가 된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항상 생각을 많이 한 거죠. 투자자, 자본주의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돼요. 특히 부동산은 무조건 투자의 개념입니다. 자, 주식이나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빅5가 이내 것만 하세요. 일하지 않아도 생각 아이디어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자, 급여, 사업자, 전문직 과정, 이 과정을 다 겪고 이게 된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다 대다수 급여하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사업장, 소상공인일 거예요. 또는 전문직 연예인이라도 월급을 별로 많이 못 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 큰 회사로 발돋움 시킬 기업가가 되거나, 솔직히 이건 쉬운 일은 아니네요. 금수저가 돼야 하니까. 투자자, 반드시 투자를 하는데 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라. 자, 이제 세입자 최악의 상황을 피하자. 여러분들 세입 지금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는 들어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주택, 법인, 임대주택 사업자, 사업가, 건축업자, 이런 사람들, 저 사람 재력가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저 사람은 집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꽝입니다. 꽝. 돈이 많아도 어쩔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이 집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다시 말할게요. 이런 사람들 거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라고요.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들어가는 이 전세가 안전한지, 전세가율이 괜찮은지를 따져야 돼요. 자, 갭투자는 전세 활용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럼 전세가율 70% 이상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웬만하면 60%. 그런데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요 60, 70 다 돼요. 70 넘어가요. 하지 마시라고요. 보증보험을 드시던가 아니면 전월세로 들어가세요. 자, 대출 B2 조심하시고, 전세가가 높아 빌라 다가구, 지방,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도생,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높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파트도 높죠. 자, 그 다음에 2023년 9월 전세 폭락 갭투자 14% 급감. 이게 뭔 말이냐. 이번에 9월 유기설 들어봤죠? 이게 바로 2021년 자 9월 달 정도 엄청나게 시커멓게 몰려있죠. 자, 이 빨간 또 박스 보세요. 이게 올 9월 달에 계약갱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가거나. 자, 이때 집값이 비쌌었는데 지금 집값이 폭락했잖아요. 돈 못 돌려줄 상황이 엄청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 달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왜? 여기 몰려 있으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있다가 참고하세요. 자, 전세 보증 대출 비율. 지금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 무슨 집값이 뛰겠습니까? 자영업자 대출 천조 돌파 2금융권 연체 초비상 지금 연체율이 1.2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출 잔액은 꾸준히 올라갔어요. 오, 정말 119.9조 원? 은행, 상호저축, 상호금융, 보험사, 여신전문 다 위험하다고 나와 있네요. 금융 연체권, 연체율이 22년 말에 비해서 23년 1분기가 커졌어요. 그리고 근원물가가 지금 미국과 한국, 자, 미국 보세요. 근원물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냥 제자리에서 수평입니다. 최근에 한국도 좀 빠지고는 있지만 거의 수평이죠. 그러니까 유가라든가 다른 걸 빼버리면 사실상 진짜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5.5가 밑에까지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한국은행 경기냐 물가냐. 한국은행 이게 총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경제를 살릴 거냐 물가를 잡을 거냐 이게 있는데 좀 중도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1.72, 1.6 경제 성장률도 심각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물가도 지금 이거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근원 물가는 더 높고 또 이 금리를 동결시켜 버리면 미국이 올렸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계속 동결시켜 버리면 이 물가만 뛰는 게 아니라요. 환율도 지금 문제가 돼요. 환율도 안 내려가잖아요. 달러도 원래 달러 막 내려가야 하는데 달러 안 내려가면 수출하는데 엄청나게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업별 생산지수 이게 이제 수평이라고 봤을 때 어떤 것은 내려가고 어떤 것은 올라가고 그러죠.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는 안 좋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영 호주 집값 반등 보니까 미국이 쭉 떨어지다가 약간 반등했네요. 영국도 쭉 떨어지다가 좀 반등했죠. 그리고 KB 시세 우리나라 자 이게 0인데 아직 0까지는 안 왔고 KB로 따지니까 0.13 서울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머지않아 한 달 이내에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같은 경우 0.05예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0 근처까지 왔죠. 여름에는 좀 반등하다가 이게 폭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반등하다가 얼마나 길게 반등하느냐 또는 하락을 하느냐 겨울에 이게 관건인데 나는 겨울에 한번 추락할 확률이 높다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소용없나? 분당 일산 오히려 분당 일산 어때요? 구축은 떨어지고 있네요. 16억이 12억 16억이 12억 5억이 3억 이런 식으로 분당 일산처럼 일기 신도시 그 전에 잘 버텼었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버틴 곳들은 망한다고 했죠.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10명 중 4명 올해 투자 늘린다면 부동산이다. 항상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건 맞아요. 그것도 아파트 다른 것들은 꽝입니다. 자 이제 집값 뒤흔들 핵폭탄 터졌다. 지금 집이 다 돈으로 보이죠? 바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집값은 상승장에 5년 이상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굳이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락장이면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